2024년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 돈다방 미쓰리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등신 같은 새끼가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을 건드는 바람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을 총 집합해서 거기에 이제 제가 방향성을 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 차트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낙폭을 줄였다가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다시 낙폭을 늘렸다가 지금 난리부르스를 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명 변동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를 인위적으로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지금 시장이 난해합니다. 왜냐? 저는 지금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단정짓고 시황을 잇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경제지표는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주식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는 김칫국 마시는 바람에, 금리 인하라는 상상 임신을 통한 김칫국 마시는 바람에 시장이 흥분했었고, 금리 인하가 후퇴되면서 혹시 그 실망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훼손될까봐, 그게 1월 달에 잠깐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럴까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다, 골디락스다라는 포장을 해서 지금 계속 주식을 띄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소매 판매를 보면서 진짜 미국 국민들이 지금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높은 이자 부담을 느끼는 거는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특히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애들도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드라이빙 시즌이다, 뭐 중동 지역의 어떤 리스크다 해서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주식시장도 지금 크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지금 방향성을 위로 막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아니야. 우리 인플레이션 2% 잡을 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아니야. 뭐 이렇게 시장을 굉장히 지금 침착하게 눌러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흥분하고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저는 지난번에 발표한 소매 판매를 보면서,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확실히 좀 금리 부담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증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개인 소비 지출 예상치가 지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가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대가 나오는데 더 이후로 갈 수도 있겠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금리 인하를 진짜 미국 경제가 진짜 연착륙이라면,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라면 사실 금리 인하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작년 연말에 그렇게 마치 상상 임신하듯이 금리 인하 이야기가 커졌겠습니까?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기준치, 경기 위축을 보여주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작년 11월 초에 발표한 10월 달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함으로써 고용까지 꺾였네. 미국 경제 둔화될 것 같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네. 어차피 금리 인하할 거 앞당겨야겠네. 이런 이상한 시나리오를 한편에선 쓰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이러니까 또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되게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방향성도 지금 방향성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어차피 제가 시황을 보는 스타일은 연말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시황을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는 1월달, 2월달은 어디 내가 작년 연말에 생각했던 게 맞나? 하는 그 관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일단 작년 연말에 했던 이야기, 여러분 2024년도 1월달 주식시장 모습은 흡사 2016년 1월달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상이 정확히 맞았고, 그리고 2월달은 사실요, 설 연휴도 있고 워낙 2월이라는 그 달이 날짜도 좀 짧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2월달은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이 지나가고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업종들을 보면서 3월 달은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되게 크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변동성이라는 개념은 3월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뒤흔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놈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엉망진창 막 뒤죽박죽 만들어놔가지고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찾아가고 있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주식이 떨어질 때요, 시황이 떨어질 때 어떤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는 거는 우리는 마음이 좀 편해요. 물론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데, 시장이 빠질 때 어떤 악재가 터져서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는 아이고 나 망했다 이러고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과연 저 악재가 얼만큼 강하게 그리고 얼만큼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를 빨리 분석해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추가로 더 사야 되는지 그 사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제가 1년 전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과연 똑같은 금융위기가 재발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공포를 느끼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린 얘기는 이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미국은 너무 쪽팔려서, 아니 어떻게 세상에 월가가 시스템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미국이 그때 너무 쪽팔려서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엄청난 강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2008년도 금융위기만큼 엉망진창 만들진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토닥토닥거렸잖아요. 그리고 미쓰리 예상대로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 금융위기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이렇게 악재를 맞으면 멘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어. 아이고 뉴욕 증시 하락했어. 대한민국도 하락해. 아이고 이거 2008년도 금융위기 되려나 보다. 야 손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빠질 때도 혹은 주식이 오를 때도
왜 올라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왜 빠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뭐 분석이라는 단어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이슈가 얼만큼 오랫동안 얼만큼 강하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건지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는요. 주식시장에 이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특성이 이슈를 앞당겨 쓰는 땡겨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어떤 악재든 호재든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강도와 거기에 대한 그 시간, 유지 시간을 빨리 캐치해야만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그럼 다음 이슈는 뭐야라고 이렇게 후다닥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특히 시황을 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저는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달 증시 전망을 대부분 월말에 쓰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하는 게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본인들이 쓰고 있는 그 다음 달 증시 전망 그때 그 날짜 뭐 그 주 그 분위기의 이야기를 마치 전망처럼 쓰니까 맨날 애널들이 맞히지 못하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을 못 잡게 만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나름대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놈의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지금 뭔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거의 방향성을 아마 3월 달에 찾을 텐데 바로 찾진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3월 달에 증시는 꽤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3월 1일 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내일 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3월 1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개인 소비 지출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되죠. 소매 판매 발표되죠.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하다가 이제 3월 달 FOMC 회의가 눈앞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너무 지표들이 FOMC 회의 앞두고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준위원들이 어떤 블랙아웃 기간에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아마 3월 달은 꽤 변동성을 크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건 또 제가 구체적으로 3월 달에 방송해 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6, S&P 500이 0.17, 나스닥이 0.55% 하락했고요. 여전히 오늘 밤에 발표할 미국의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경제 지표를 앞두고 하락했다. 자, 그런데 이날은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번에 속보치는 3.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0.1% 둔화된 모습. 사실 이것도 가만있어 봐. 미국 경제 좋은 건 맞아? 라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한테 꽤 우려스러운 지표가 된 거죠. 자,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2%의 목표치로 되돌리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여러분 시장이 지금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금리 인하할 거라고 했고 하다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막 90%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연준위원들은 지금 이제 3월 달에 FOMC 회의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계속 인플레이션 2%될 때까지 뭐 우리 갈 길은 멀다 이 얘기는 뭡니까? 2%될 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자꾸 올라가잖아 이렇게. 특히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개인 소비 지출 요거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주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근데 연준위원들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승하잖아요. 국제유가 이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미 주식시장이 지금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긴 여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의 이자 부담 때문에 지갑을 화끈하게 못 열고 있다는 거죠. 쓰긴 쓰는데 화끈하게 못 열고 있고 그 이유는 미국의 고금리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또 인하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좋아했더니 연준위원들은 아니야. 연준 2% 목표치 때까지 우리 갈 길 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다시 3%가 된 상태인데 3.2%인가요? 그런 상태인데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하겠다. 인플레이션 2%될 때까지 아직 우리 할 일은 끝나지 않았다. 뭐 어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겁니다. 자,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해져야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인간조차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갈 길이 멀고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 못 하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 하니까. 그냥 지금 연준위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두 손 꼭 잡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금리 인하는 또 적절하대요. 그러면 결국 제가 자꾸 얘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경제 지표를 보면 결국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저 어떤 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가 퉁 하고 터져가지고 아이고야 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생각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뉴욕 증시 전문가는요.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지금 솔직히 엄청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 소비 지출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데 지난번에 소매 판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가 줄어든 이유는 분명히 미국 국민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과연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 개인 소비 지출의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그러니까 예상치가 지금 전월 대비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오늘 밤에 확인하는 개인 소비 지출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은 3월 1일 3일절이니까 휴장이니까 개인 소비 지출 발표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어찌됐건 일단 우리는 그 모습을 피하고 우리는 휴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이제 3월 달 되면 2월 달 고용지표 발표되고요. 2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되고요. 소매 판매 발표되고요. 그리고는 그 기간 동안 연준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3월 19일인가요?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3월 달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이 상태에서 마치 작년 3월 달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아니라 뉴욕 뱅코프 지역은행에서 어떤 아니면
뉴욕 뱅크오프 은행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떠한 은행들이 아이고 힘들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사실 저는 여전히 이제 3월달 FOMC 회의가 한 달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인하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면 땡큐긴 해요. 예, 아니면 땡큐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금리를 인하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땡큐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너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인위적으로 뭔가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뭐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지만 안정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인위적으로라도 안정시키는 쫙 한번 분위기, 쫙 한번 물갈이 시키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월 달은 여러분, 변동성 장세를 저는 예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뭐 워렌 버핏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브 한케 존슨 홉킨스 대학 교수가, 지금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현금 보유액을 늘렸다. 그 의미는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신호가 아니냐라는 분석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도요. 저처럼 계속 신호를 찾아가는 겁니다. 맞든 안 맞든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지금 이 상태에서 현금 비중을 늘렸네. 이 사람이 최근에 일본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적당하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그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지금 어디에 적당하게 투자하기엔 매력적인 뭔가 없어요. 주식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뭐 금도 그렇고 다 지금 다 뭔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워렌 버핏도 현금 비중을 늘렸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악재가 터지면 제가 발빠르게 얼만큼 시장에 충격을 주고 얼마나 길게 줄 거고 뭐 이런 거 빨리 분석해서 긴급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항상 목개처럼 냉정하게 미쓰리 믿고 미쓰리가 다른 건 못하는데 멘탈은 잘 잡아주더라. 그러니까 미쓰리 믿고 현명한 3월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1절 연휴에 쭉 보고요. 증권사들 3월달 증시 전망 보고 도움이 되는 내용 있으면 또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3월달에 좋은 모습, 뭐 좋은 수익, 뭐 아주 뭐랄까 액티브한 그런 미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